네, 그 기술 8 강의를 못 들은 학생들 때문에 기술 8 지문 독해 여기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부터 봅시다. 방사선이 몸을 투과하게 되면 DNA나 유전과 관련된 물질에 손상을 주어 세포의 분열이나 증식과 같은 특별한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방사선은 암 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는 이제 방사선 치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 손상을 입게 된다. 지금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게 방사선 치료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치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이런 손상에서 회복되는 능력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상세포는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았을 때 대부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비해 암세포는 회복이 느리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정상세포는부터 암세포는 회복이 느리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유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두 세포의 회복 능력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 방사선 치료인데 방사선 치료는 크게 전자기파 방사선 그리고 입자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문단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기파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입자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의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읽으면 되겠지.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전자기파 방사선 치료는 X선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말했던 전자기파 방사선 치료는 무슨 선? X선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X선을 조사하면, 자 여기서 조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알아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빛을 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X선을 쏘면 방사선 양이 표피 근처, 여기서 표피라는 거는 피부 표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표피 근처의 특정 깊이에서 최대가 되고 이후에는 인체 내부로 들어갈수록 서서히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피 가까이에 있는 정상세포와 암세포 근처의 건강한 세포도 피해를 입는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X선이라는 아이는 인체 내부로 들어갈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무슨 양을 말하는 거냐면 방사선의 양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몸속 깊이에 있는 암세포를 조사하기에는 방사선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딱 그거랑 플러스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세포와 암세포 근처의 건강한 세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 때문에 가속된 입자가 특정 위치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브래그피크라는 특성을 이용한 입자 방사선 치료 기술이 활용된다라고 서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때문에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X선의 단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래그피크라는 특성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을 이용한 것이 이제 입자 방사선 치료이다.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첫 번째 그 전자기파 방사선 치료와 두 번째 입자 방사선 치료는 사실상 전자기파 방사선 치료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입자 방사선 치료가 보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브래그피크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속된 입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한 위치에서라는 말이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브래그피크라는 특성은 입자가 가속되어 있어야 하고 플러스 특정한 위치에서 방사선이 방출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브래그피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선이라는 것이 방사선 치료로 활용이 됐을 때 정상세포와 건강한 세포도 피해를 입는다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입자 방사선 치료 기술인 양성자 방사선 치료의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입자 방사선 치료 중에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보겠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가속된 양성자의 속도에 따라 물질 내의 특정 깊이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방사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피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X선 치료와는 달리 이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데요. 표피에서는. 그리고 어디서 방출을 하냐면 도달한 부위에서 대부분의 방사선 양을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브래그 피크라는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래그 피크를 보이지 않는 X선과 달리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지향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래그 피크라는 특성을 이용한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지향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계속 입자 방사선 치료에서 전자가 아닌 양성자를 입자로 활용하는 이유는 이라고 했네요. 양성자를 활용하는 이유를 전자와 비교해서 서술해주고 있다. 자, 전자의 경우 양성자보다 가속하기 쉽지만 너무 어때서 가벼워서 방출하는 방사선량이 크지 않고 질량도 작아서 브래그 피크가 발생하는 위치가 표피, 피부 표면으로부터 너무 가깝게 형성되어서 암세포가 형성되어 있는 그 인체 내부까지 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자가 양성자 입자보다 질량이 어떻기 때문에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부터는 이제 양성자 치료 기술의 핵심 원리와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양성자 치료 기술의 핵심 장치는 양성자를 가속하는 장치. 자, 아까 전에 브래그 피크라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첫째, 입자를 가속해야 한다라고 했고 둘째, 특정 위치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장치가 됩니다. 가속된 양성자를 적절한 각도에서 에너지를 조절하여 조사하는 장치. 이게 이제 브래그 피크에서 말하자면 특정한 위치에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치는 가속이라는 것과 적절한 각도와 에너지 조절이라는 이 두 가지 장치가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성자가 몸속으로 충분히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양성자를 가속해야 된대요. 자, 가속, 속도를 빠르게 해야 깊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이치겠지. 이에 해당하는 장치가 사이클로트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속의 장치는 사이클로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이클로트론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했네요. 그러면 가속에 해당하는 장치의 원리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다. 자, 먼저 원형의 자석 사이에 D자형의 금속 상자 두 개를 마주보게 해놓고 두 상자의 가운데에서 수소기체를 이온화시켜 전하를 띠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것을 설명을 할 때 뭘 봐주셔야 되냐 하면은 같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2번 문제. 2번 문제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 그래서 그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2번에 그 보기에 해당하는 문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먼저 원형의 자석 사이에 D자형의 금속상자 두 개를 마주보고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이겁니다. 원형의 자석 하나 밑에 두 개 여기가 있고 요 자석 사이에 D자형의 그 장치가 있죠. 상자가 있죠. 이제 금속 상자. 요것이 이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상자의 가운데에서 여기 말하는 거겠죠. 가운데에서 수소기체를 이온화시키며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장치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수소기체의 이온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원형의 자석, 다시 말하면 위아래의 장치가 되어 있는 이 원형의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은 수소기체가 이온화되어 생성된 양성자가 원형을 그리며 등속도로 돌 수 있게 해주는 축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기장이 기준이 되어서 이 전하를 띠게 된 수소 기체가 원형을 그리며 등속도를 돌 수 있게 해주는 축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수소 이온화가 전하를 띄어서 발생이 됐는데 그 순간 이제 수소 기체가 등속도 운동, 등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도 속도가 늘어나지도 않고 같은 속도로 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형을 그리며 라고 했으므로 이제 원형이라는 거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운동을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겠죠. 자, 그래서 원형 운동을 계속 하는데 이 자기장이 이제 축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원형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수소기체가 이온화되어서 생성된 양성자가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금속 상자 중 한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넘어갈 때 고주파 전압기를 통해 반대쪽 상자에 전압을 걸면 양성자가 상자의 전자기력에 의해 이끌려 가속된다라고 했어요. 자, 양성자가 뭐 된다? 이제 가속된다라는 말 나왔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그 장치에 기능은 뭐였냐면 양성자를 가속하게 해준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양성자가 가속된다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이 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문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기체가 이온화되어 생성된 양성자가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금속 상자 중 여기죠. 자, 수소기체가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인데 금속 상자 사이가 띄워져 있기 때문에 양성자는 반드시 이 상자에서 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에 얘가 한 양성자가 요쯤에 왔을 때 전압을 걸어주니까 이 금속 상자에서 이 양성자를 빠르게 잡아당기게 되는 것이죠. 전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양성자가 요 상자, 금속 상자로 넘어갈 때 전압에 의해서 양성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빠르게 끌려가기 때문에 이때 가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속 상자 안에서 다시 등속 운동을 하다가 또다시 어디에서 금속 상자 끝에서 다른 금속 상자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 전압을 걸어주면 이 양성자가 이쪽으로 빠르게 끌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속이 되는 경우는 한 상자에서 다른 쪽 상자로 또 넘어갈 때 그리고 마찬가지 등속 운동을 하다가 이쪽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넘어갈 때 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방금 설명한 이야기가 뒤에 정리되어 있어요. 가속된 양성자가 그 금속 상자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등속도 같은 속도로 운동하다가 그 상자 끝에 이를 때 고주파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두 금속 상자 사이의 전압을 바꾸어 주면 양성자는 반대쪽 금속 상자의 전자기력에 의해 다시 가속되며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돌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가속의 원인은 금속 상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전압을 걸어주었기 때문에 양성자가 반대쪽 상자로 빠르게 이끌려갈 수 있다. 그래서 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개장 중심 근처에 주입된 입자들은 전극을 띤 상자 사이의 공간을 통과할 때만 가속이 되고 상자 안에서 원형 운동을 할 때에는 가속이 아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속된 양성자들은 다양한 각도로 양성자를 조사하는 장치인 겐트리에 도달하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다양한 각도로 양성자를 조사하는 장치다라는 것이 아까 두 번째 말했던 적절한 각도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말해야 될 게 에너지를 조절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줘야 되죠. 적절한 각도와 에너지 조절. 그럼 첫 번째, 적절한 각도, 다양한 각도라는 말로 바뀌어서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각도를 말해주는 것이 이제 겐트리라는 장치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라는 말이 되겠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속된 양성자들은 다양한 각도로 양성자를 조사하는 겐트리에 도달을 하고 치료제는 양성자의 에너지를 조절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암세포에 조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이 겐트리는 내부에 설치된 빔 전달 장치를 회전시켜 암세포에 원하는 각도로 빔을 집중시킴으로써 빔에 피폭되는 표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표면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해당하는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그 양성자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장점 중에 하나인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겐트리 내에 설치된 빔 전달 장치에서는 암세포의 깊이에 따라 그림과 같이 서로 겹쳐지는 두 개의 두꺼운 아크릴을 움직여 양성자가 통과해야 하는 아크릴의 두께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사되는 양성자의 에너지 양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에너지 양을 조절할 때에는 어떻게 두 개의 두꺼운 아크릴을 움직여라고 했으므로 이 아크릴이라는 애가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애가 되겠죠. 자, 그게 어디냐 하면 이제 그림 앞에 있던 그림. 요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아크릴을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긴다면 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 이 높이, 간격이 점차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얇은 쪽과 얇은 쪽이 만나게 되면 아크릴의 두께가 이제 얇아지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같이 한쪽으로 이제 중간으로 이제 모아주게 되면 요 사이의 간격이 두꺼워지면서 아크릴의 높이가 두꺼워지니까, 아크릴의 방사선이 넘어갈 때 아크릴의 높이, 다시 말하면 두께가 얇다면 방사선 양이 통과를 할 때 여기서 소모되는 통과량이 적기 때문에 방사선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아크릴의 두께가 두껍다면 이 아크릴을 통과할 때 소모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사되는 방사선의 양은 적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을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아크릴의 두께를 조절하여서 방사선 양을 조절해주는 것이 여기에 에너지 조절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크릴을 움직여 겹쳐지는 두께를 두껍게 하면 양성자의 에너지 손실이 커져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두께를 얇게 하면 에너지 손실이 작아져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침투 깊이를 최소 2에서 3부터 최대 32까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여기까지가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답만 빠르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2번이 답이었는데, 아까 전에 이 겐트리라는 이 장치는 다양한 각도로 양성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증폭과는 관련이 없고, 기본적으로 양성자에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크릴의 두께를 조절하여서 이미 형성된 에너지 양에서 아크릴 두께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이 문장은 겐트리라는 장치에 대한 설명도 틀렸고 에너지를 증폭한다라는 말이 양성자에 해당하는 방사선 치료와는 맞지 않는 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될 수가 있겠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 2번은 이 문자의 글을 읽을 때 같이 그림으로 봤던 그 보기 지문이었었는데, 마찬가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2번으로 볼게요. 자, A에서 발생한 자기장. 아까 자기장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 하면은, 이온, 양성자가 원형 운동을 할 때, 원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제 축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기장이다.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장의 역할은 축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수소기체가 이온화되어 생성된 양성자가 금속 내부에서 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양성자를 가속하게 해주는 거는 뭐였죠? 두 개의 금속 상자에서 양성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전압을 걸어주면서 이 양성자가 반대쪽 금속 상자로 빠르게 이끌려 나가게 됐을 때 그때 가속이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속되게 하는 동력이 자기장이다라는 말은 이제 맞지가 않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자, 3번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가가 일단은 X선이죠. 그리고 나가 뭐가 되냐 하면은 양성자가 되겠고요. 나가 양성자 점선이죠. 그리고 전자가 이 까만 선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X선과 양성자와 전자에서 양성자를 방사선 치료의 가장 핵심으로 참는 이유는 암세포의 위치, 이 특정 위치에서 방사선량이 가장 최대가 되기 때문이죠. 점선에서 보시면 양성자는 계속 방사선량이 많지 않다가 암세포 위치에 도달해서야 많은 방사선량을 방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표적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암세포의 위치에 해당하는 암세포 위치에 방사선이 제일 많이
조사되는 것이 지금 바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양성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봤다시피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양성자에 비해서 도달하는 데 표피 근처, 몸 안쪽까지 도달하지를 못하고 표피 근처에서 방사선이 모두 방출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전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표피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았을 때, 다시 말하면 피부 표면에서 이미 방사선이 많이 방출이 되고, 표피부터 거리가 멀어진 인체 내부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방사선의 방사선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양성자가 왜 탁월한 방사선 치료의 방법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양성자만이 암세포 위치에서 방사선 양이 가장 많이 조사가 된다, 많이 방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번에서는 답이 몇 번으로 나올 수 있느냐? 4번이 되겠죠. 나를 활용한 암세포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암세포 위치에 도달한 후 대부분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특성이기 때문이겠고,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서 말했다시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시피 표적 치료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가는 표피 근처의 특정 깊이에서 브레그 피크가 발생하므로 라고 했는데, 즉 가가 X선이에요. 브레그 피크는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냐면 양성자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짝꿍이 지금 잘못 맺어졌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2번 가는 몸속을 통과하면서 방사선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강도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큰 부작용 없이가 틀렸죠. 왜냐하면 부작용이 아까 뭐였냐면 정상적인 세포, 건강한 세포까지 다 방사선에 노출된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2번도 제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나를 방사선 치료에 활용할 때 빔 전달 장치의 아크릴 두께를 줄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이 빔 전달 장치는 뭐였냐면 각도 조절에 해당하는 장치였고, 이 아크릴 두께라는 거는 에너지 양 조절에 해당하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빔 전달 장치의 아크릴 두께를 줄이면 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이미 안 되죠. 아크릴 두께라는 거는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말이 될 수가 없다. 됐는가요? 자, 5번 볼게요. 다의 최대 방사선량을 보이는 위치가 2.5 정도에 불과한 이유는 나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죠? 작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휘 문제는 답만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답은 1번이었고요.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큰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 지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